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오늘은 일본의 직장 구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기로 했어요. 직장 구하기와 선물 문화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직장 구하기. 첫 번째, 일본 사람들은 어디서 직장을 구하는지, 또 제가 경험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은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직장을 일하는 것은 말 그대로 풀타임, 정지원이나 이렇게 길게 일하는 계약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아르바이트들도 뭐 구할 수 있겠죠, 그쪽에서. 첫 번째로 아르바이트 같은 거는 이렇게 잡지 같은 게 있어요. 지역에서 잡지 나오는 잡지들을 보고 구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붙어 있는 거 종이 보고, 한국이랑 똑같죠. 그렇게 가서 구하기도 하는데, 제가 구한 거는 하루워크라는 데가 있어요. 하루워크. 일본 사람들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루워크를 가요. 거기서 이제 직장을 소개받는 거예요. 하루워크는 뭐냐면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직장 소개소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우리로 말하면 워크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워크넷이나 이런 데서 소개시켜 주잖아요, 나라에서. 그렇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루워크를 가면은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해요. 나는 뭐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해요. 이름도 쓰고 뭐하고 지금 뭐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자기 그게 있겠죠. 자기 뭐 신분증이나 이런 걸 가져가서 이제 해서 등록을 막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상담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자기가 직접 구하는 건데, 상담사가 이제 상담이 오면은 이제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 시간에 그걸 해줘요. 어떤 직장들이 이제 검색을 해주고 그거를 해서 똑같아요. 비슷한데 단 한 가지 틀린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 직장을 이제 상담사가 구해줘요. 막 얘기해서 이런 직장이 있다, 어떠냐, 한번 해보겠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 좀 해서 전화를 한번 해보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먼저 회사에다 전화를 해요. 하루워크에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면접을 한번 볼 거냐, 아니면 이력서를 한번 보내도 되냐. 그럼 그쪽에서 예, 보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이쪽에서 그 세츠메이쇼라고 해서 소개서 있어요. 소개서를 받아요. 소개서 그러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죠. 근데 무조건 절차예요. 이렇게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와 또 자기 이력서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직접 자기 우체국이나 이런 거로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라고 하면 가서 바로 면접 보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서류 전형, 그런 식으로 서류를 먼저 봐요. 그리고 한 일주일 안에 그 하루워크로 연락이 오던가 아니면 자기한테 직접 연락이 와요. 면접을 보자. 근데 연락이 안 오거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연락이 온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자기가 또 이제 이력서를 갖고 거기를 가요. 이력서나 아니면은 그냥 이제 면접을 보러 가요. 그럼 면접을 2차 뭐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워크를 통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 그렇게 직장을 대부분 구해요. 근데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은, 뭐 하루워크로 하는데 저희가 외국인이고 어디서 왔는지, 뭐 비자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간 여러 가지 까다롭기 때문에 구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일본도 소개예요. 소개. 아시는 분이 소개해주면 가장 빨라요.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아는 사람이 처음에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소개를 시켜줘? 우리 한국 사람인데. 뭐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팁을 말씀드리자면, 일본인과 좀 친하게 친구가 되세요. 그럼 친구가 어떻게 되냐? 젊은 사람들도 친구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좀 나이 든 사람들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아시는 분이 많아지면 그만큼 직장 구하기가 쉬워요. 저의 경험을 들자면,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취미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일본에 오면은 뭐 센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등록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영어 교실 이런데, 뭐 영어 교실이라고 하기엔 영어 언어 교류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언어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거 모임 같은 게 있으면 그런데 등록을 해서 거기서 만나던가, 아니면은 취미 활동을 한번 등록을 해서,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해서 나이 좀 많으신 분들과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여튼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뭐 처음부터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일본어 교실, 말 그대로 일본어를 봉사활동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등록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도 연락을 받고, 또 이제 영어를 서로 회화 연습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교수도 만날 수 있고, 일반 학생들도 만날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만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연결고리가 돼서 또 그렇게 소개를 받기도 하고, 그쵸?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특히 젊은 그 나이대만 말고 좀 여러 가지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뭐 등산 모임도 좋고, 등산 모임이나 아니면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맥을 좀 넓혀 놓는 게, 그렇게 해서 소개를 받으면은, 바로예요, 바로. 100%.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도움이 별로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워크를 통해서도 저를 일을 해봤지만, 그런 것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시 소개받는 게 가장 좋죠. 가장 빠르고 확실하고. 그쵸?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또 일본 아르바이트 같은 거는 그런 식으로 또 하루워크나 이런 데서도 또 소개받을 수도 있고, 또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통해서 소개받는 게 제일 빨라요. 누가 일하는데, 그러니까 뭐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를 통해서 야 같이 일해보자. 하여튼 소개를 통해서 가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빠르죠. 두 번째, 오늘은 일본의 선물 문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선물 문화 뭐냐면은 오미야게라고 하죠. 문화, 그쵸? 일본은 선물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어요. 독특해요. 어느 정도의 선물을 독특하냐면은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하죠. 우리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해요? 축의금을 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축의금을 내죠. 그쵸? 결혼 문화 얘기하니까 그 일본은 결혼 문화 좀 독특해요. 왜 그러면 우리는 결혼하면 누구나 다 초대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미리 연락을 다 해요. 누구누구 초대할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을 초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뭐 편지를 쓰다거나 아니면은 전화 연락을 통하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서 해요. 올 수 있냐? 그래서 미리 인원을 다 측정을 해요. 그래서 미리 올 수 있는 사람들의 예약이 다 돼 있어요. 그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나 가고 싶어? 갈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딱 미리 예약을 받아서. 그쵸? 그럼 사람들이 와서 이제 돈을 내요. 그쵸? 축의금을 내는데, 여기서 잠깐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축의금을 한 10만 원 정도 냈어요. 그러면은 저는 축의금을 받았잖아요. 이제 결혼하니까. 일본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결혼이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뭐 신혼여행도 다 끝나고 나서 10만 원을 받았으면 거기서 5만 원 정도의 선물을 준비를 했다가 나중에 줘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낸 사람한테 5만 원 정도의 선물을 생각해서 반 정도의 가치의 선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골치 아픈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잘 다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는 무슨 선물 주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어느 일 동안 이게 예의고 문화이기 때문에 그거 나름대로 골치 아픈 거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또 좋은 것도 있겠지만 골치 아픈. 하여튼 그 정도 선물 문화, 그런 선물 문화가 있고, 또 여행. 회사 내에서 이제 얘기를 해요. 나 어디 여행 갔다 온다. 그래, 잘 갔다 와. 여행 가요. 뭐 호주가 됐든 미국이 됐든 하와이가 됐든 괌이 됐든 중국이 됐든 대만이 됐든 가요. 여행. 한국 여행이 됐다. 갔다 오잖아요. 올 때 뭐예요? 오미야기라는 걸 사와요. 선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잘 갔다 와서 고마워. 그런 개념으로 줘요. 회사에. 우리도 주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냐면은 예를 들어 준비를 미리 해요. 회사. 사람마다가 아니라 뭐 오피스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먹을 만한 조금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딱 놓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먹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있어요. 초콜릿 같은 거 사왔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있지만 이게 반강제적인 느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미안해, 바빠서 내가 못 샀다.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일본에서는 갔다 왔는데 뭐 오미야게도 없어?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 가게 되면 꼭 사요. 어디 근처 출장을 갔다 와도 꼭 사고, 어디 딴 데 갔다 오면, 타지에 갔다 오면은 일본 내에서도 갔다 왔으면 그거에 관한 그 지역의 특산물 같은 거, 과자 같은 거를 꼭 선물을 해요. 어떤 그런 선물 문화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생활할 때는 나 요번에 어디 갔다 왔어요. 그렇게만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외국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꼭 오미야게, 갔다 왔습니다. 이거 같이 드세요. 조그만 선물을 항상 해요. 그럼 사람들이 여럿이 조금씩 먹으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행 어땠어? 여행이 좋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알아두면은 일본 사람들과 좀 더 이게 친하게 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